안녕하세요. 시민이 만드는 미디어 공동체 대덕밸리 라디오입니다. 대덕밸리 라디오 시즌5는 제작단 구성원들이 각자의 컨셉을 통해서 방송을 지금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대덕밸리 라디오 시즌5의 4번째 시간이고 저는 진행을 맡은 박수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실 출연자는 교육 전문가이시고 최근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라는 책으로 이제 베스트셀러 등극을 앞에 두신 김은영 저자 선생님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교육 전문가와 저자로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그 이외에 화려한 활동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거창한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교직뿐만이 아니라 문화기획자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의 연극반 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술 경영에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기획 공부를 하게 됐고, 공연, 전시, 축제,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교육과 연계해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에 노력을 주력해 왔습니다. 역시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을 쓰시기 전까지 이제 30년간 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그때 그 너무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로 이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 정년 퇴임이 아닌 명예 퇴임을 택하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비전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삶의 총체로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지금 완전히 세상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은 그러한 범주에서 교육을 변화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명퇴를 하고 그리고 저술 활동으로 좀 더 글로벌한 그런 교육혁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명퇴를 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퇴임 후 이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제 책을 출간하신 거고 그 제목이 이제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보면 이제 얼핏 짐작은 가지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책을 사서 구입을 해서 보시면 또 알겠지만 그 선생님이 이제 독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뭘까요, 그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총체이죠.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삶의 총체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육 자체가 그 교양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전 근대 시대부터 공부했던 국영수 사과의 이 교육 과목이 이제 2007년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발표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서비스 중심이었던 시대에서 이제 개별화 시대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 과목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식은 빅데이터나 그 AI에 의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핸드폰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관, 뇌를 대신하는 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주도적인 일들, 이를테면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I am that, 내가 바로 그것이고 내가 삶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인성 중심의 교육이 중요한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원래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아들러도 4살 이전에 아이들의 모든 취향이나 성격이 다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의 일상에서 아이들의 모든 인격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상은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육 컨텐츠들을 다시 구성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 교육을 하자라는 게 제 책의 핵심이고 그 내용에는 우리가 지금 소비 그 상품 소비주의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하나 사는 클릭하는 과정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선택 하나도 교육적 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이 라이프 스타일 교육이라는 것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영어 발음도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떤 조건보다도 중요한 건 가정에서의 모든 일상이 생활이 이제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엄청난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들어갔던 그 담임 선생님이 매일 다른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다른 색깔의 옷을 매일 다르게 입고 오시는 그 선생님의 그 다양한 옷의 색감과 그 의상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춘기 저에게 어떤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단초를 주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런 부류의 그런 자극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셨어요. 예. 제가 기획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교사에게 명품을 화라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칠판 이외에 단 하나의 비주얼이에요. 그렇죠. 교사가 잘 만들어진 좋은 옷을 입는다면 이것은 가격의 문제,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옷을 입냐, 어떤 색감과 재질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옷에 따라서 복식사를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이 섬유의 재질을 통해서 환경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입은 검은색 옷과 제가 입은 감귤색 옷은 사실 제가 입은 옷이 훨씬 더 따뜻해 보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이 컬러 테라피에 효과도 줄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의식주, 집에서 부모들이 옷 입는 것들, 주거지, 집안을 어떻게 꾸미느냐, 식생활, 아침에 락앤락에서 그냥 뚜껑을 열어서 밥을 주느냐, 저는 주로 그렇게 하는데. 네. 아니면 삼각김밥을 그냥 사다가 야 가면서 먹어 하고 던져주느냐, 아니면은 소찬일지라도 김치 한 조각이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서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삶이라는 것에 다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라이프 스타일 교육은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가정교육, 야 밥 먹어, 먹지 마, 해, 하지 마, 이러한 지시 명령형의 부모들의 관점이 이식되어지는 그러한 지시 명령형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과 삶을 같이 공유하고 경험해 나가는 보다 품격 있는 삶을 제시하고 취향을 키워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높은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핵심이고, 그래서 바로 의식주 일상을 코드로 하는 교육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한테 그동안 락앤락을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에다 주는 경우가 거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교육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좀 얘기를 좀 바꿔서 책을 쓰신 후에 이제 네. 전국을 도시면서 지금 북콘서트 행진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부모들을 만나서 그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청중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너무 뜨겁죠. 그래요? 부모님들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요, 사실 부모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제 책도 교육 입문서로 처음에 쓰여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교사들 교육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여전히 국영수사과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2007년, 사실은 지금이 예수 탄생 이후 2019년, 서기 2019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대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12년으로 연대기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대인데 스티브 잡스나 그 마크 주커버그 이러한 사람들은 다 자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IT의 그 선두주자이고 세상을 바꿔놓은,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들이죠. 부모들은 모두 그걸 원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 자퇴를 한다면 불안해서 못 견디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부모들 수준에서는 이건 위험이고 모험이야 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돼 시대이죠. 시대의 변화, 사실은 공공성에서 개별성으로 변했다는 것, 침대에서 버스 티켓을 예매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는 나중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 생각하는 미래는 지금 현실에 와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릴 때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제 강의와 제 책의 뜨거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동안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시점이라는 것,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게 지금 신체 기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많은 부분은 스마트폰 부모들이 이제 네네. 스마트폰은 그 기계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와 있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좀 더 실감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단순한 캠페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죠.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 캠페인을 벌여서 노벨 평화상 그렇죠.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은 대안교육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죠. 국영수 사과가 아니라 환경, 그리고 상업윤리, 소비자윤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이러한 것들이 필수 과목으로 교육 정책하고 과정이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이미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